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57% 올라서 2442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14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1.5% 제법 상승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미국 PCE가 좀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미국장이 반등을 했고, 우리 시장도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좀 반등을 했습니다. PC 물가지수 보시면 2.4%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예상이 2.5였거든요.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물가지수는 뭐 낮게 나오는 게 시장에는 가장 좋고요. 근데 뭐 과거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물가 확 높아지기 전에 이제 PC는 그때는 1%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레벨 자체는 뭐 옛날 수준은 아니긴 해요. 1%대로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2%대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확실히 뭐 이런 PC 지표를 봐도 옛날처럼 거의 뭐 1%대 금리 뭐 이런 식으로는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2%대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5%니까요. 내년에 두 번 내리면 4.0. 뭐 PC가 계속 그래도 2%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더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3.5나 3.75 뭐 이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물가 지표도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는데요. 뭐 3대 지수 다 1% 정도씩 이렇게 반등을 했고요. 사실 미국 증시가 최근에 좀 많이 빠지면서 조금 우려가 있었죠. S&P 기준으로 봐도 거의 6,100 가까이 이렇게 갔었거든요. 6,099까지 이렇게 갔던 S&P인데 최근에 저점을 보시면 5,830대까지 이렇게 빠졌으니까 거의 한 270포인트 정도 빠졌어요. 270포인트면 한 4%좀 넘게 이렇게 빠졌는데 금요일 날 저점 대비로는 한 100포인트 정도 반등을 한 것 같고요. 그래도 여전히 뭐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뭐 어쨌든 이 상승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다시 좀 반등을 해서 올라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주요 종목 보시면 엔비디아가 좋았어요. 엔비디아가 3% 반등을 하면서 확실히 좀 엔비디아가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반등폭도 크게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팔란티어가 정말 계속 좋네요. 금요일에도 8%가 넘게 오르면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 이렇게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3%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 보였고요.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워낙 최근에 급등을 많이 해서 그런지 금요일에는 3%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M7 종목 중에서는 메타가 또 1.7%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정도만 하락을 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도 JP모건이 2%에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유나이티드 헬스가 2%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섹터들 산업재, 뭐 에너지, 유틸리티 뭐 다 좋았습니다. 소비재 쪽만 좀 보합 수준 이렇게 필수 소비재는 이 정도 보합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해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미국 증시 반등이 힘입어서 오늘 우리 증시도 그렇고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1%대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다만 뭐 채권 금리는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여전히 4.5%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도 뭐 108이 넘었다가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높아요. 107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7이 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 원 같은 경우도 빠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지금 펀더멘탈이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 달러 원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지금 좀 잘 내려오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지금 보면 1450원대 이렇게 가고 있어서 1500원대를 이렇게 되면 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확실히 지금 환율이 좀 계속해서 좀 높아지는 그런 추세기는 하거든요. 네.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투자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 이상은 이 원화 약세를 좀 막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국민들이 이제 많이 해외로 이제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을 이제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뭐 이제 바보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이제 미국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환율에 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를 뭐 국가에서 좀 개선을 해줘야지 그 우리 시장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요. 네. 뭐 상법 개정이 일단은 돼야 되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시장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너무 잘못된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고쳐야지 다시 투자들이 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직까지는 뭐 우리 시장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환율은 약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은 팔긴 했지만은 외국인이 조금 샀고요. 기관이 최근에 계속 그 시장을 받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산 걸 봤을 때는 아마 뭐 차익 거래, 어, 네, 그 선물, 현물 그 차익 거래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외국인이 선물을 좀 사서 그렇겠죠. 네, 선물 같은 경우 보면 네, 오늘 외국인 선물을 많이 샀네요. 5,700억대 이렇게 네, 샀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연기금이 최근에 거의 시장을 받쳤다고 봐야 돼요. 1개월 보면 연기금이 거의 2조 7천억을 샀고요. 3개월로 보면 5조를 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연기금입니다. 네, 오늘 주요 종목 보시면 일단은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는 크게는 못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미국 보조금 확정이 됐어요. 거의 우리 돈으로 한 9조 정도를 받게 되는데 그거를 감안하면 뭐 그렇게 좀 그 인상 깊게 올라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1%가 채 못 올라왔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0.6%에 그쳤습니다. 확실히 뭐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이런 데 비해서도 참 우리나라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그렇게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좋았던 섹터는 네, 조선 쪽이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8% 올라오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물론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15년 전에 50만 원이 넘었던 그런 주식이라서 사상 최고가를 가려면 네, 여기서 뭐 2.5배가 더 올라와야 됩니다. 워낙 이 그 현대중공업 그룹이 굉장히 이 주주가치 훼손이 심해요. 네, 예전에 그 현대중공업은 상장 회사가 현대중공업 하나밖에 없었는데 요 회사밖에 없었죠. 굉장히 지금 쪼개기 상장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회사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옛날 고점에 반토막이 더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KB금융 1.4%, 신한지주 2%, 그리고 삼성화재 3%, 네, 메리츠금융주주도 3.4%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환율이 워낙 좀 높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2%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좀 가치 지표로 보면 상당히 싸 보이거든요. PBR도 0.5배, 뭐 PER도 추정 4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주주 한원 같은 경우도 좀 잘 하긴 하는데
최근에 좀 현대차 증권이 이제 유상증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찬물을 좀 끼얹었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좀 주주 가치를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현대차 증권을 보면 또 아,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에 한 번 잃어버린 이런 신뢰를 되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네,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산주 같은 경우도 좀 괜찮았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의 7% 가까이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에어로스페이스도 40만 원대를 찍고서 좀 조정이 깊었는데 30만 원을 깨기도 했었죠. 네. 그래도 다시 여기서 좀 이렇게 하락은 일단은 멈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2400을 좀 지지하려는 그런 모습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2400선이 딱 뭐 요 선이죠. 지금 2400만 깨면 계속해서 좀 반등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 네 번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고 있는 그런 거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인데 어쨌든 여기서도 지금 2400대에서 한번 또 반등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물론 오늘 하루 이렇게 올라온 거라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올라올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 이제 고점인 2516, 요거를 좀 넘어가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2516을 넘어가게 되면, 어쨌든 이렇게 계속 고점을 내려 오던 게 조금 이제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약간 이제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지금 싼 거는 맞거든요. 2400대라는 지수는 굉장히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가격이긴 한데 외국인이 돌아오는 거 그리고 우리 시장의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